네, 국내 체크인 메리츠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양태준 대리와 어떤 내용들 저희가 얘기를 이어갈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현재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피는 2050선, 그리고 코스닥은 700선, 그 밑에서 지금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하루는 기관이, 하루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뭐랄까요, 샀다 팔았다 이걸 반복하고 좀 서로 엇갈리는 이런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기관들, 외국인들 수급 불균형이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제 FOMC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지만은 그 전까지는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2050선 부근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 선을 서로 이제 지켜가면서 이제 서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제 지속이 됐는데요.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주도 섹터는 없지만 그래도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어야 할 만한 트렌드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부분, 사실상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대외 변수를 제외하고는 성장주도 있고요. 일단 실적이 지금 실적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트렌드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신지요? 우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첫 번째 실적인데요.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좀 전체적으로 투자자분들이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과연 이 회사가 정말 그동안 얘기했던 게 맞는 것인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지금 대응하는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가 좀 크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그동안에 이제 크게 이제 이슈가 많았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에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이제 인바디라든지 휴메딕스, 녹십자라든지 메이톡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00% 이상씩 좋은 이러한 성장세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있는 가시화된 종목들에 좀 매기세가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사상 분기 또 최대 실적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침체긴 하지만 애플의 독주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 관련주들, 특히 어느 정도 이제 이번에 애플 실적이 중국적 매출이 상당히 크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관련된 애플 관련 부품주들도 지금 상당히 좀 움직임 좋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적주들을 지금 좀 관심 있게 보는 시기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트렌드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자동차 쪽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이번에 폭스바겐 스캔들이 이제 8월, 9월에 터지게 되면서 관련 업종들도 새롭게 형성된 스마트 그리드라던가 전기차라던가 이쪽으로도 관심 분야가 많이 커졌었거든요. 이쪽에 대한 매기는 어느 정도나 지속될까요? 우선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4, 5년 정도 꾸준하게 나왔던 이슈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폭스바겐 사태 그리고 중국의 정책 다 맞물리면서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에는 이슈로만 올랐다면 그렇죠. 이제는 정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정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업체들도 좀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LG 같은 경우가 좀 눈에 띄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삼성과 같은 스마트폰 체제로 갔다가 LG 같은 경우가 지금 신성장으로 해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전기차 쪽으로 좀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LG 내에서도 LG 전자를 이제 필두로 해서 LG 화학 쪽으로 좀 강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LG 화학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말을 나왔고요. 또 LG 전자 같은 경우도 GM 쪽에 11개의 부품을 납품한다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LG 전자는 중심이 되긴 하겠지만은 전체적인 틀은 LG 화학이 좀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LG 화학이라든지 전체적인 전기차 업종들에 대한 이런 행보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LG 지금 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어제 주요 일간지에도 LG에 대해서 좀 다룰 만큼 여러 가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시장 트렌드가 이렇게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에서 한참 이제 오중전에 중인데 아무래도 좀 중국 시장은 이제 트렌드가 분명히 좀 변하고 있어요. 제조업에서 내수 위주로 이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쫓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고요. 물론 중국 관련주들은 그동안에 너무 그런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당분간은 좀 소강 상태다. 하지만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많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뭐 내수라든지 서비스 쪽으로 이제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 들어 뉴스라든지 공시를 보시면 다양한 국내 기업들이 중국 내 면세점을 진출한다라는 뉴스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중국 쪽으로 진출하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애플에 대한 실적도 이번에 중국 쪽 매출이 상당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중국 쪽 관련이 한 번 정도는 더 크게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유아용품, 특히 이제 두자녀 정책이 허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좀 소강 상태 화장품 업종도 다시 한번은 좀 재점검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을 가지면 차후에 또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급된 게 실적주들 그리고 전기차, 중국 관련 소비주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시장 트렌드는 그래도 뭐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거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느냐가 문제잖아요. 앞으로 대응은 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우선은 아직까지는 이제 물론 오늘 금리가 동결을 했지만은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대신 충격이 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크게는 이제 안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그동안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크게 좀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선은 다만 지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이렇게 수급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그 속에 갇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대신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개선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 정도에서 들어간 이제 같이 동행을 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배당주 관련주들은 포트 내에는 꼭 좀 편입을 하신 다음에 이런 저금리 속에서도 최대한 지만 3%에서 4% 정도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배당주에도 어느 정도는 일부 편입을 포트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개선주들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은 유효하겠다. 그리고 배당주는 아무래도 지금 갖고 가기 상당히 또 안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제 수급 불균형이 꾸준히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망의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송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리님. 네, 고맙습니다.